연습량과 실력 증진은 동비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연습을 해야 되냐? 포물선으로 그리는 연습도 해보시는 겁니다. 바로 선 드로잉 하지 않고 면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그분들은 안녕하세요, 초열제 인슈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건 그림을 잘 그리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한 가지로는 5가지로 사실 추격하기가 쉽진 않아요. 사실 그것도 말이 사실 안 되는 거고, 그림을 잘 그리는 분들이 주로 하는 그런 습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에 이야기해 드리고, 여러분이 이 부분을 좀 따라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너 그림 좀 그린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림을 잘 그리는 5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 자나 깨나 연습.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림은 재능보다도 일단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습량과 실력 증진은 동비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연습을 해야 되냐? 첫 번째, 1-1 모작을 하는데, 완전히 똑같이 그려보는 모작, 싱크로율 거의 100%에 가까운 모작.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떠한 사물을 그릴 때, 예를 들어서 피부 질감, 그리고 옷에 대한 질감,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저는 이 모작보다는 두 번째 모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모작, 자신의 글씨 진짜 못 쓰네 나. 자신의 느낌, 개성이 들어가 있는 모작. 저게 무슨 모작이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이 사람이 있는데, 자, 그 모작을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 있고 창작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떠한 물체, 사람이나 어떤 동물들을 그리더라도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개성들을 개성을 보여주는 그런 모작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거를 그대로 그리면 막 이렇게 꾸물꾸물하게 그려. 하지만 이 사람의 특징, 이런 것들은 그대로 표현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그런 모작을 해보는 거예요. 모작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개성이 뚜렷하게 들어가 있는 그림들을 여러 개 그리는 거죠. 게임 원화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모작은 포트폴리오로 채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알고 있고, 다만 자신의 개성을 좀 더 생각하고 자신의 냄새, 느낌을 더 부여를 해주는 그러한 트레이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창작물을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이 그림을 그릴 때 그 자신의 개성들을 어느 정도 자신이 처음부터 생각해서 디자인하고 느낌을 살리고 그 상황을 실제적으로 그려보는 것들을 대입을 해보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계속 꾸준히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연습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나는 그냥 그림을 연습을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정해두세요. 하루에 1개 이상 하겠다. 그리고 모작을 하루에 2개 이상 하겠다. 시간을 많이 들일 필요도 없어요. 이런 모작 같은 경우에는 30분에 하나씩 해도 돼요. 30분에 하나씩 그냥 가볍게 그려보시는 거예요. 창작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들이고 공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여유롭게 잡아서 일단은 시작을 해보세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려서 그림을 하나를 완성을 하는지를 보시고 자신의 페이스에 맞게 그리시면 됩니다. 대신 핑계대지 마시고, 어떠한 나 오늘 너무 야근해가지고 못했어, 오늘 약속이 있어서 못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꼭 목표량은 꼭 채우세요. 못 그려도 상관없으니 꼭 채우세요.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첫 번째, 자나깨나 연습, 이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완성을 시켜야 합니다. 완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봐도 글씨를 못 알아보겠는데,
그림을 잘 그리는 방법 중 두 번째, 자신이 좋아하고 끝까지 재미있게 그릴 수 있는 것을 그려야 합니다. 이 부분이 또 왜 중요하냐? 일단은 사람은 재미가 있어야 끝까지 지속적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일단은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자기 자신이 능동적으로 이렇게 그리는 부분인데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관심 있고 좋아하는 것을 그려야 끝까지 완성을 할 수가 있어요. 관심 밖의 것들을 처음부터 이렇게 그리다 보면은 굉장히 하기 싫어지고 포기하기 쉬워요. 사람이 인내심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림을 그리는 재미부터 여러분이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가는 식으로 자신의 그림 실력을 쌓아가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2층으로 올라가게 돼요.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올라가다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때가 생겨요. 여기서 뚝 끊겨. 왜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그렸기 때문에 그림 실력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은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필요성에 맞게 자신이 부족한 부분들을 연습을 하면 되는 겁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모작을, 자기가 관심이 없던 부분들도 모작을 가끔 해보는 거고, 두 번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보고 그 그림 그리는 거에 대한 재미를 일단 조금 찾으면서 조금씩 계단을 올라가서 자신의 그림의 내공을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3층까지 올라가게 돼요. 이러면서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가는 재미를 또 찾게 되면 또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그림 증진을 위해서 연구하고 있는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포토샵 CG에서 보면은 바로 선 드로잉 하지 않고 면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그분들은 그걸 잘하시는 이유가 그분들은 드로잉을 일단 잘해요. 이미 내공이 있으시기 때문에 선을 굳이 안 쓰고 덩어리부터 잡아서 디자인까지 다 하고 완성도를 올리시는 분들인데, 그거를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됩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접영한다고 어프 해봤자 잘할 수 있나요? 아니죠. 조금씩 물장구 치는 것부터 해서 호흡법도 배워야 되고 자유형을 조금씩 하다가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나중에 접영, 평형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따라하는 것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선을 잘 써야 되는데 저도 선을 잘 쓰지는 못해요, 사실. 왜냐면 옛날에 연습을 많이 했지만 일단 특히나 연필을 많이 안 쓰다 보니까 이게 좀 죽더라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연습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선을 그을 때는 일단 몸 전체를 움직이자 라는 게 중요하고, 손목만을 이렇게 손목만을 그린 것도 괜찮은데, 기본적으로는 팔 전체를 이렇게 활용함으로써 선을 그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삐뚤빠뚤하게 됐죠, 이런 부분. 자, 이러면은 평소에 연습을 안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네, 반성할게요. 죄송해요. 자, 그리고 선을 한번 천천히 그어보기도 하고요. 천천히. 그리고 공중에 선을 긋는 연습도 해보시고, 그었을 때 휘어지지 않았나를 한번 보시고요. 직선을 그릴 생각이었는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려졌다 하면은 위처럼 약간 포물선으로 이렇게 그어졌을 때는 팔 근육을 교정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연습을 좀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선을 긋는 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길게 긋진 마시고 처음엔 짧은 손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시다가 된다라고 하시면 그때부터 선을 길게 그으시면 됩니다. 선을 좀 얇게 그어야 좋고, 얇게 그은 직선이 이제 보조선과 그리드의 기본이 된다고 하네요. 점과 점 사이를 선으로 정확하게 그어보는 트레이닝도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보여드릴게요. 정확하게 점과 점을 이으는 반듯한 선을 그어보는 건데, 점을 끝까지 잘 보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어보는 거를 연습을 몇 번 해보시고,
점 하나를 교차하는 몇 개의 선을 여러 번 그어보는 거예요. 자, 하나를 일단 그어보시고 두 번째 그어보시면 중간에 이 점이 생기죠? 이 부분을 맞춰서 그려보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어보는 것도 연습 방법이 되는데, 뭐 저는 이 방법도 좋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그 선을 여러 번 그어보는 연습 방법을 좀 더 연습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하시다 보면은 깔끔한 선을 그으실 수 있고, 이제 거기서 포물선으로 그리는 연습도 해보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배경에서 많이 쓰는 거긴 하지만 사실 원근법이라는 게 있는데, 원근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그냥 하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사실 원근법으로 상자 그리는 방법도 굉장히 선 연습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대충 했을 때 이런 식으로 1점 투시에 맞춰서 박스를 이렇게 그려보는 겁니다. 이제 1점 투시, 2점 투시, 3점 투시 뭐 이런 원근법에 대한 투시도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설명드릴게요. 이번에는 좀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아무튼 선 연습은 뭐 이런 식으로 평소에 해보시면서 제일 좋은 방법은 크로키를 해보시는 거예요. 사람을 그려보고 사람의 동세나 이런 부분을 캐치를 해서 빠르게 그려보는 것을 연습을 하는 거를 이제 크로키라고 하는데, 그거를 평소에 습관적으로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선 연습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인체 연습하는데 도움이 되고 누구나 추천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림 실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보편적인 방법이에요, 크로키가. 좀 많이 해보시고. 자, 네 번째 방법은 관찰. 이 관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관찰을 하라. 이 관찰을 습관화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림 그린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사물이나 사람을 볼 때 그냥 보지 않고 저걸 어떻게 그려야 할지를 고민을 계속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약간 직업병처럼 뭐 하늘을 보더라도 저거는 이렇게 그리면 굉장히 이쁘겠다, 이렇게 그리면 굉장히 원근감과 입체감이 살아나겠다, 빛이 굉장히 이뻐질 것 같다, 이러한 고민들을 계속 하거든요. 이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직업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연습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바로 꺼내서 그릴 수 있도록 연습장과 연필, 펜, 볼펜 등을 항상 가지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꽃잎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식으로 이 아치형으로 생겼는지 직선으로 생겼는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고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게 자신의 머릿속에 뇌에 박히게 되면은 손으로도 그거를 이제 그릴 수도 있게 되고 나중에 뭐 보지 않고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꽃이 이렇게 했을 때 이쁜데 다른 사람은 이렇게 그렸는데 이거는 좀 어색하더라 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모든 것들이 다 내공으로 작용을 한다. 이 관찰은 뭐 실제 사물을 봐도 되고 영화를 봤을 때도 어떠한 그 화면의 레이아웃들 이렇게 했을 때 무슨 레이아웃이 되게 이쁘더라,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바로 그 장면을 기억을 해놨다가 그려보시던지 그런 식으로 이제 습관화를 시켜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그림을 일단 그리면은 어떤 다른 사람에게 꼭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혼자만 만족하는 그런 그림이 아니고 어떠한 다른 사람들에게 한번 보여주고 피드백을 좀 받으면 가장 좋고, 사실은 다섯 번째 하고 싶은 말이 피드백입니다. 피드백을 받으라. 이 피드백이 이거는 이상하고 이거는 이랬다, 그러니까 바꿔라, 이런 말뿐만 아니라 이거 되게 이 부분이 되게 좋다,
그리고 이 부분 정말 너무 이쁘게 잘 그린다, 이런 부분도 피드백이 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 사람이 그림을 잘 그리든 못 그리든 상관없지만 사실 전문가에게 받는 게 제일 좋긴 하는데,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이제 일반인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그림에 대한 피드백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부분을 수렴하고 아닌 거는 자기 재량이에요. 자기가 의도한 부분을 다른 사람이 이해를 하지 못했다면 그 부분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 말이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재량껏, 그리고 자신의 어느 정도의 그 우유부단함을 좀 버릴 필요도 사실 있긴 해요. 그래서 자신의 그림이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다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또 6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100번씩 누르는 거. 100번씩 못 누르죠? 100번 누르면 안 되네요. 100번 누르면은 취소가 되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한 번, 구독도 한 번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그림이 늘 것이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 하자면, 자신의 그림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 입시학원, 미술학원, 원화학원, 그런 학원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자, 일단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학원을 다니는 건 좋습니다. 다만 자신의 기본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드로잉 실력이 어느 정도 받쳐준 다음에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흥미도 잃게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본기를 갖춘 다음에 꼭 그런 학원을 다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계속 붙어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 자신이 다 해야 되는 건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달라진 건 전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무조건 자기가 움직여서 능동적으로 하셔야 돼요.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다고 공부를 다 잘하진 않잖아요. 그 부분처럼 능동적으로 해야 결국 그림도 늘게 되고 어떤 자신의 능력이 더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좀 찍다 보니까 제가 이제 대본 없이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 약간 정리가 잘 됐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림 잘 그리는 5가지 방법, 그리고 선 연습하는 거 좀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하면 아마 여러분도 그림을 좀 그린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이 영상이 좀 조회수가 좀 나오면 그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구독자도 안 늘고 좀 제가 멘탈이 좀 나가 있어요, 사실. 아무튼 노력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림 그리는 것도 그렇고 제 유튜브도 그렇고. 네, 이상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원동력이 됩니다. 유일한 먹잇감이에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